예, 안녕하세요. 차기나의 환경안전관리자입니다. 이제 봄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는 좀 따뜻하고 아직까지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긴 한데 어쨌든 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것은 화학물질 관리 중에서도 그 리스트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아마 눈에 좀 익으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닌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이제 PSM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PSM 12대 요소 중에 첫 번째인 유해 위험물질 목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뭐 화학물질명, 그다음에 카스 넘버, 분자식, 폭발 한계, 상한 하한, 노출 기준, 독성치, 인하점, 발화점, 증기압, 부식성, 이상 반응 유무, 일일 사용량, 저장량,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리스트를 PSM 대상 사업장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이런 유해 위험물질 목록 자체를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이 물질 목록, 물질 리스트를 갖고 이제 관리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질이 예를 들면 한두 개일 때는 사실 관리하는데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물질이 이제 많아지면은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물질이 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도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이제 물질에 대한 리스트업을 해서 관리하는 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PSM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예를 들면 일일 사용량, 저장량 이런 거 이제 중요하죠. 왜냐면 거기에 따라 이제 PSM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도 이제 나눠지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일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PSM 대상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양식을 그대로 쓰진 않아요. 갖다 쓰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저희 회사에서 쓰는 양식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유해위험물질 목록보다 작성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너무 코딱지만 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일단은 여기 눈에 보이시는 거 있죠? 이런 GHS 그 그림 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PSM이랑 확실히 다른 거는, PSM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질명이라고 되어 있대요. 물질명인데 저희는 첫 번째가 프로덕트 네임입니다. 프로덕트 네임, 제품의 네임이에요. 그러니까 PSM은 물질 포커스 돼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합물질, 혼합물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이제 쓸 수도 있잖아요. 혼합물질의 경우 프로덕트는 하나인데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PSM에서는 그 여러 가지 성분을 성분별로, 이제 물질별로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타깃이 첫 번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의 리스트, 우리 회사에서 쓰는 리스트는 제품명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 제품 안에서도 여기 이제 지금 칸이 많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포함되는 물질이 뭐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것들의 카스 넘버는 뭐고, 그 다음에 함량은 몇 프로씩 나눠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세분화해서 나눠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법적인 게 뭐가 걸리느냐, 예를 들면 작업 환경 측정일 수도 있고,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독 물질이라면은 어디에 포함이 되는가, 유해 화학 물질이라면 유독 물질인지, 사고 대비 물질인지, 금지 물질인지 뭔지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떤 게 이제 대상이 되는가,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성분에 따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해 화학 물질 같은 경우는 특히 혼합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그 혼합물 함량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유해화학 물질 대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함량까지도 잘 정리를 해서
리스트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끝이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 가장 중요한 관리라고 생각되는 것은 결국에는 MSDS 관리와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보통 이제 MSDS는 그 현재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한 2년, 뭐 길게 잡아주면 3년 내에 발행된 업데이트된 그 MSDS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그 MSDS가 이제 기한이 지나서 이걸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업체에 요청을 해서 그 MSDS 최신화된 것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게 필요한 것이죠. 그 프로세스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금 이제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실제 현장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질에 대한 사용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발주내는 발주자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 업체에 최종적으로 오더를 내는 그런 오더 담당자가 있어요. 이 세 개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도 사실 다 달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는 사람을 위주로 MSDS나 관리가 이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하는 사람대로 어떤 안전수칙, 뭐 교육 이런 거 이제 다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리스트에도 보면은 여기 뭐 실제 사용부서가 어딘지, 뭐 그 다음에 구매자가 어딘지, 발주자가 어딘지 이런 것들 항목들도 제가 다 나눠놨습니다. 나눠놔야지 이제 실제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 이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체가 어디인지,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구매하는 경로가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어떤 내부 SAP 시스템을 통해서 구매를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어떤 물건을 납품해주는 MRO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업체를 통해서 납품받는 것도 있고 또 별도의 경로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로까지도 다 확인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해주어야지 아마 관리가 좀 더 잘 되지 않나. 그리고 당연히 이제 어디서 사용하는지, 뭐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이 물품에 대한 회사 내부적인 물품 번호가 있다면 물품 번호가 뭔지 뭐 그런 것도 해당이 될 것이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 하기 전에 그 본부 쪽이라고 할게요. 본부에서 어떤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 물질이 사용이 가능한가 하지 않은가, 혹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험하니까 이 목적 이외에는 혹은 이 기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승인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글로벌하게 이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승인을 어느 정도 사전에 받고 그 다음에 실제 현업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인허가, 뭐 회사 내부적인 허가를 받았는지, 그 다음에 그 허가상의 등급은 뭔지 이런 것도 여기도 이제 잘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MSDS. 그러면 MSDS가 지금 한글로 있는지 영문으로 있는지, 그 다음에 최종 업데이트 날짜가 언제인지까지도 여기서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업이 일단은 기초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지 이제 관리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어질 수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존에 있던 리스트가 좀 관리가 좀 안 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리스트 관리를 전체적으로 다 리뉴얼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어떤 담당자들을 통해서 이제 MSDS 기한이 지난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한글 MSDS 최신화된 걸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어떤 물질들은 해외에서 직수입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한글 MSDS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최소한 영문 MSDS 확보해서 어떻게 이제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까지도 팔로업이 돼야 되는 게 이제 현재의 상황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업무를 EHS 담당자가 혼자 모든 거 다 할 수는 없다 라는 게 이제 또 포인트가 될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이 10가지밖에 안 돼요. 10가지 정도면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만, 한 달에 한 개씩만 내가 체크해 갖고 이거 기한 지났네? 업체에 연락해서 확인하고 출시되는 거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물질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특히 내가 구매 담당자, EHS 담당자가 구매 담당자가 아니면 업체가 어딘지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담당하는 어떤 현업에 혹은 뭐 발주부서에, 구매부서에 담당자들과 다 업무 조율을 해서 업무 분장을 다 시키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업무를 좀 분장을 해서 효율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EHS 담당자가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막 업체에 연락해서 뭐 주세요 뭐 만에 뭐 막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이런 것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을 잘 갖춰 놓는 것도 EHS 담당자의 역할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서 리스트 관리 그리고 MSDS 관리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EHS 담당자의 역할과 그다음에 각 뭐 부서의 각 담당자들의 역할, 업무 분장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1차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관공서에서 왔을 때 뭐 물질 목록 있어요, 리스트 있어요 해서 물어봤는데 그게 딱 잘 갖춰져 있고 최신화되어 있는 걸 딱 보여주면은 일단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인상을 받고 좋은 인상을 받고 시작하는데 그런 것도 없지 있는데 다 너무 최신화되지도 않은 옛날 것들만 있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트 관리는 1차적으로 중요하다.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업에 참고하실 부분이 있으면 참고해서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